안녕하세요. 사는 예술의 호스트 수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사는 예술 38을 넘겼습니다. 아, 박수. 오늘이 35화거든요. 아, 참,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굉장히, 그래도 내가 30화 목표였는데 이걸 넘었구나 하면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35화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게 조금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또 받는 거죠. 아시다시피 제가 뭐 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팟캐스트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너무 좀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겸연쩍한 약간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건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지루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든다면 또 이 질문을 그대로 사는 예술로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다뤄보고 싶은 개념은 반복입니다. 자, 반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뭔가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업무, 방금도 오프닝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정체돼 있다, 뭐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이제 소셜 네트워크 보면은 이 감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막 큰 페어들도 많았어요. 막 도서전도 있고, 뭐 문구 페어도 있고, 다른 어떤 소소한 또, 행사들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안 갔단 말이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SNS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있겠네. 방구석에서 그냥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다들 굉장히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행사, 새로운 사람, 정말 매일이 어떤 정말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살고 있구나. 또 이게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는 편집된 화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편집된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도태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이라는 것 자체를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특히 저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게 직업이에요. 창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수수진, 매너리즘, 붙는다, 사망선고, 두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 그릴 때 계속 어떤 비슷한 색이나 어떤 좀 비슷한 어떤 구도나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살짝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아가 계속 좀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감각은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를 조여와요. 그러니까 반복, 지루함, 무기력, 정체된 삶, 이것이 다 이꼴 하나로 이렇게 엮여지는 것이죠. 이런 등식이 딱 머릿속에 자동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복 벗어나야 돼. 극복해야 될 상태야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 반복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그런 걸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다행히도 네,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답을 준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서 아예 제목이 반복인 책이 있어요. 네, 이게 1843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 키르케고르 선배님이 흥미로운 구분을 하나 합니다. 회상이랑 반복을 다른 것으로, 아예 다른 개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에 어떤 좋았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걸 그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반복은 달라요. 반복은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다시 겪지만 그 다시 겪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어제 걸었던 산책길을 똑같이 걷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회상으로 걸으면,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걸으면, 아, 어제도 여기 왔었지 하면서 과거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으로 걸으면 어제와 같은 길인데도 오늘의 공기, 오늘의 나의 컨디션,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이것들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예요. 행위 자체는 똑같은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행위를 하느냐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반복은 같은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지루한 이유는 반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상의 태도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우리 선배님의 주장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 관점을 알고 나니까 저는 되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반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이 사는게 예술 35화까지 하면서 이 반복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를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성으로만 하지 말고 이 반복을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그러니까 지금 키르케고르의 사유를 실제 삶에서 보여준 사례가 있어서 네, 오늘 찐 예술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찐 예술은 바로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제가 지난 에피소드부터 뭐 만화도 소개해드리고 조금 다양한 콘텐츠로 약간 이렇게 저희 사는게 예술을 좀 더 풍성하게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이 반복이라는 개념에 너무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 열혈 청취자거든요. 저 2018년도부터 들었고 아마 뭐 여러분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이 시작된 게 2015년이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은희 언니, 수기 언니 다 그 방송국에는 고정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능계에서 한참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시기였죠. 근데 데뷔가 두 분 다 20년이 넘는 진짜 베테랑들인데 그냥 두 사람이 일이 없으니까 이거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이 비밀보장이에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우리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게 될까? 진짜 반신반의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진짜 2회 만에 팟캐스트 순위 3위에 올랐고, 뭐, 지금도 거의 뭐 1, 2 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500회까지 맞았죠. 네, 콘서트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년째, 진행 중인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 팟캐스트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콘텐츠 자체보다는 저는 형식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 되거든요. 그리고 포맷이 1화부터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두 분의 MC가 이제 만담을 주고받고, 뭐, 청취자 사연으로 고민 상담하고, 가끔 좀 전화 연결을 하면서, 이제 요런 흐름이 500번 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로도 팟캐스트를 릴리즈하고 있는데, 보면, 막 세트가 화려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반복되는 구성 자체가 이 청취자들로 하여금 땡땡이라고 부르는 이 청취자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약간 저에게 리듬 같은 거예요. 그 땡땡이로서 수요일마다 이 언니들의 팟캐스트를 듣는 게 저에게는 루틴인 거고, 그래서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실제로 이 방송을 연구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진짜 비밀 보장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 그냥 평소에 들었다가 보니까는 이게 진짜 기사도 엄청 많고 이 팟캐스트만 가지고 제 논문까지 쓴 게 있더라니까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들이 일상의 경험을 편하고 안전하게 나누는 놀이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방송이 매주 뭐 몇 번 물론 쉰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끊임없이 반복했다라는 것에 엄청난 힘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은 틀 안에서 계속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가장 좋은 샘플이자 롤모델이 비밀보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송은이 김수 언니들이 진짜 키르케고르가 말한 그 반복,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비슷한 포맷을 500번 넘게 되풀이했지만 이거는 그냥 뒤로 돌아가는 회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매주 새로운 사연,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 그리고 또 두 분도 진짜 계속 더 많이 성장하는 게 그냥 우리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틀 안에서 정말 계속 새로워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것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출퇴근하는 어떤 그런 반복되는 일상 있잖아요. 그런 게 현대인의 자아를 축소시키는 일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그런 삶의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걸 해내는 사람에게는 이 반복을 견뎌내는 근력이 쌓이는 거고, 그 근력 위에서만 가능한 어떤 성장?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한 번의 특별한 행사? 막 되게 큰 이벤트? 이런 걸로는 절대 대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보된 형태의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자극을 쫓지 않아도 같은 하루 안에서 다른 결을 계속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계속 쫓는 것 있죠. 그런 삶보다 나의 반복을 계속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성숙한 태도인 것 같아요. 뭐 가끔 진짜 특별하게 행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도 행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네. 여행도 가고 막 새로운 거 시도하고 이런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순간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건 결국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죠. 예.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뭐 퇴근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좀 지겨워 보이는 이 반복, 되풀이가 없다면 사실은 특별한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함이라는 걸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복은 마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뭔가, 그러니까 매주도 아니죠. 매일, 네, 매일 똑같은 뭐 출퇴근, 나의 어떤 좀 지겨운 그런 일상, 특히 막 이렇게 지하철에 진짜 막
출퇴근 지하철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좀 피곤하고 지치고 다소 지루한 이 일상이 실제는 진짜 우리의 삶의 활기의 근본이다라는 걸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유를 나눠봤습니다. 네, 키르케고르 선배님도 살짝 언급을 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정리해보면 반복은 회상이 아니라 같은 것을 새롭게 사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반복을 좀 즐기면서 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결국에는 진짜 내 인생의 근력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벌써 7월이네요. 이제는 진짜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그 정도의 이제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모쪼록 여러분, 여름에 특히 냉방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면역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게 저 또한 매주 수요일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